네. 자,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더 조명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별주가 강세를 보이네요. 제약바이오에도 봄이 오는 걸까요? 자, 에이프릴바이오의 상한가 움직임과 함께 다시 한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어떠한 전통 제약사든 아니면 바이오테크 등 개별적으로 다시 수급이 잡힙니다. 좀 그렇다면 우리가 연휴 이후에는 진짜 봄이 올런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한 묶음으로 해서 네.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적으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제약사,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 이런 제약사들이거든요. 이런 제약사들은 보통 1년에 조 단위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이익도 1,000억 이상이죠. 여기에 삼바라든가 셀트리온도 제약 관련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반면 바이오 섹터가 있죠. 바이오 섹터 같은 건 성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우리가 가치 섹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이오 섹터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R&D를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장에서 여러 제약과 바이오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은 제약이냐, 바이오이냐 라고 했을 때 제약에 대해서는 내일장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흐름의 내용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될 때는 성장주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추세를 만들고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가치주가 움직인다라고 해요. 보통 이럴 때 기관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포트에 있는 기관이 선호하는 주식은 가치주입니다. 성장주는 개인이 선호하죠. 그렇다 본다면 이 구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제약주에 대해서는 내일장 추가 상승과 긍정적인 시각으로의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다. 바이오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물론 소형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실적 기반으로 한 재료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 현상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겠으나 우리가 이제 바이오 하면 알테오젠, 제약하면 한미약품이라든가 등등등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과 바이오를 지금은 분류해서 봐야 한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전통 제약사 쪽에서 추가 시세 후보군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한미약품인데 근데 이쪽은 비만도 엮여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좋네요. 한미약품이 오늘 주가 강세이죠. 네. 두 가지 흐름으로 한미약품의 추가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지난해에 가장 유행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감 유행했죠. 예. 지금도 독감이 아주 유행입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감기약의 대부분은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감기약입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해서 감기약이 판매가 많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난 4분기 실적이 매출은 고만고만했는데 이익단에서의 규모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 관련한 국내 약이 올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죠. 한미약품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 초중반에 화이자에서 비아그라를 출시했거든요. 한미약품에서 유사한 88종을 출시하면서 주가가 이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에서 나온 이 비만 치료제와 유사한 형태의 국내 시판약이 올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약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갖고 주목하고 판단해야 될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자. 갖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한미약품 관심 종목으로 담아보겠고요. 자, 현재 구간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마무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원래는 플러스권에서 잘 유지를 하다가 코스닥에서는 지금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움직임 쌓아가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8,5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5,600억 원 이상의 매수 물량 쌓이고 있습니다. N강세가 지금 사나이 총리 집권당 이후에도 오히려 N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환율 또한 지금 1,450원대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국면. 코스닥에 있어서는 기관만이 오늘 끌어가면서요. 지금 900억 원대 매수세 포지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오늘 마무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또 사상 최고치에 2포인트 정도 근접하는 흐름도 확인됐었는데요. 막판으로 가면서 또 살짝은 고개를 낮추면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 또 코스닥은 함께 상승부를 켜긴 했지만 2차 전지 또 일부 대형 제약사들의 주가 내려가면서 지수는 살짝 또 숨고르게 들어간 듯합니다. 설 연휴 직전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경계감도 짙게 깔려있는 시장인데요. 마감 현황부터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혼조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약간의 출렁임도 있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오후 들어서 반등세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오름폭을 좀 키워가면서 지수에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도 매수세로 좀 거래소에서 돌아서면서 오늘 쭉쭉 힘을 냈습니다. 5,35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주춤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율이 오늘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9원 정도 하락하면서 1,4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장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요. 5,6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1조 원 가까이 매수세를 꾸준히 보였고요. 8,500억 원 이상 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연휴 직전에 뭔가 현금화에 나서는 걸까요? 1조 6천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매수 일관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들 마찬가지로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대형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쉬어가는 듯 했지만 또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1% 이상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1.2%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1.8% 정도 쉬어가면서 오늘 IT 투톱 간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소부장 쪽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쉬어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LG전자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20%가 넘는 급등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는 힘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지만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2% 가까이 반등했고요. 셀트리온도 개별 호재 속에서 5% 넘는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오늘 5%가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에이프릴 바이오가 아토피학과 관련해서 오늘 임상 이상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금융주들은 여전히 실적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평가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갔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오늘장에서도 1% 정도 쉬어가면서 끝냈습니다. 조선 대표주들 엇갈리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5% 내외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력설비 3사가 북미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선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도 쉬어갔고요. SK이노베이션은 1.5%,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불 켜면서 끝났습니다. 로봇과 AI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1% 이상 오름세였고요. SPG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 오름세 확인됩니다. 오늘 장에서 원전주가 또 강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도 크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6만 7,8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LG전자가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화솔루션도 오늘 3% 정도의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IT투톡과 함께 현대차와 LG전자, 나란히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 관련주들 시세가 좋았습니다. 우리기술이 상한가로 오늘 거래량 1위를 기록했죠. 거래대금에서도 마찬가지로 1위고요. 보성파워텍까지 순위가 동일합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 확인됩니다.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 이름 올리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 그리고 유진로봇, 삼표시멘트는 오늘 좀 크게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4x4가 11% 급등하면서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일까요? 과연 연휴 이후의 세팅값을 어디에 두고 이제부터 매수가 필요한가? 이 관점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또 논해봐야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께 바로 여쭐게요. 이럴 때 뭐 봐야 하는가? 사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시장에 약간 트랜지션인가? 약간 전환 국면이라면 새롭게 배치해야 되는 곳은 어딜까 고민되거든요.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서 확인해 보시죠. 살 때가 됐다. 건설주 대표적인 시클리컬 주네요. 네. 우리 앵커가 연휴 이후에 세팅값으로 어떤 네. 업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될까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주 봐야 됩니다. 건설주 얘기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건설 경기 우리나라 최악이고 건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왜 건설주를 사야 되는가라고 보통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우리가 국내 건설 경기와 맞물려서 건설주에 대한 해석으로 하시면 건설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안 되고요. 해외 수주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 조선이 대략 한 40조 정도 수주를 했어요. 해외에서. 그리고 방산이 한 30조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건설은요. 해외 수주액이 60조가 넘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고요. 최근까지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건설 업종의 주가는 하향화되어지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해외 수주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삼성물산을 많이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할리즈 건물도 삼성물산에서 지었고요. 말레이시아의 최고층 건물도 삼성물산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간에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중동 쪽 소주가 많았거든요. 해외 수주의 대부분 50% 이상이 중동 쪽의 수주였어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중동보다는 유럽 쪽의 수주가 굉장히 늘었어요. 유럽의 수주 물량이 한 15%에서 지금 45%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유럽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의 흐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건설주들 국내 주택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외 수주에 대한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건설주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해외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가 하나의 종목 고르는데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건설주가 가는데 데이터 센터도 있겠지만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크잖아요. 관련해서 두루두루 살펴볼 종목 뭐가 있을까요? 탑픽 종목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건설주 내에서 탑픽 종목입니다. 최근에 너무 핫해졌어요. 대우건설이네요. 최근에 7,000원대 올라와서 핫하다고 하는데 좀 주가를 길게 한 20년 동안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올라왔죠?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수주액 1위라고 하는데 원래는 삼성물산이 수주 1위인데요. 지난해 체코 쪽에 원전 수주하면서 대우건설이 딱 치고 올라왔죠. 우리가 이제 보통 두바이 많이 얘기하죠. 초콜릿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두바이의 대부분의 해제 터널이라든가 대관람차라든가 이 대우건설이 다 지었습니다. 해외 수주 적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이 엊그제 나왔죠. 여기에 이제 대규모 적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빅베스라고 하죠. 기존의 부실을 다
한 번에 털어내버린 이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점진적인 턴어라운드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한국형 원전 수출, 그렇죠?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대우건설의 어떤 앞으로의 그 진행 방향의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조금 올라왔어요. 한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연휴 이후의 상황에서 바라볼 때 또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우건설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요, 좀 높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 네. 예, 지금 현재 7,000 중반인데요. 한 12,000원까지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흐름이 진행돼. 이번에는 추세 돌파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도 조금은 여유 있게 6,000원 수준으로 12,00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로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대우건설 좀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위아래 방향성 잘 챙겨보시죠. 추가 전략 너무너무 궁금한 종목이 있습니다. 신세계인데요. 최근에 명품 소비가 괜찮더라. 근데 명품 체인이 좋은 게 또 신세계이기도 하잖아요. 주가 반영 잘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고점 찍고 음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게 고점 징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좀 끊어갈까요? 최근에 보면 유통주, 특히 백화점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세 네.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마트를 비롯해서 롯데쇼핑도 어제 강했었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중에서 신세계가 제일 탄력적인 움직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26년도에는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 회복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신세계, 묵직하지만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설명드렸었죠. 네.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보유해도 괜찮다 의견 네. 주셨네요. 추가 움직임 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멘트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계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